자, 반갑습니다.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목만 보면 딱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호구지라는 제목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미 나왔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뭔가 좀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되게 많은 혼선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이제 본인의 어떤 기사로 짚어주면서 그걸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제 바로 맞받아 쳐주면서 이제 결과가 나온 내용인데, 일단 기사 내용 한번 보시죠. 자,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의 박상영 기자님께서 이제 취재 수첩이라는 내용으로 해주셨어요. 이제 제목 보시면 설익은 정책으로 전기차 소비자들 혼란만 야기한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도입을 놓고 부처마다 딴 말, 이거는 솔직히 근데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권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이었잖아요.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너무 일상이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참 저도 불만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확정된 정책을 내놔야 라고 한다고 이 박상영 경제부 기자님께서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생각만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이게 딱 기사가 1월 9일 날 밤에 12시 21분이네요. 아마 이게 9일날 새벽에 나온 거니까 그날 아침에 이제 배포가 된 것 같아요. 보도시죠. 그래서 1월 9일자 한국경제 등 설익은 정책으로 전기차 소비자 혼란만 야기한 정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이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배포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나오고 나서 이 내용을 제가 잠시 후에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보도 설명 자료에도 언제 하겠다라고 이제 뭔가 확정 일자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것도 이제 우리 김연경 기자님? 아무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면 보조금을 더 준다. 이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한국 경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면 보조금을 더 준다.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랑, 제가 사실은 이 LFP를 굉장히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LFP는 재활용이 안 돼요. 잘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국가들은 이제 재활용, 뭐 우리 분리수거 다잖아요. 재활용이나 이런 쓰레기를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탁탁 나눠서 버리고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중국은 그런 건 별로 안 됐어요. 중국은 이제 재활용이나 뭐 환경 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리튬 채굴도 마찬가지고 희귀금속 채굴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은 온갖 환경에 문제될 만한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매장량도 많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중국만큼 환경을 신경 쓰지 않고 저거를 채굴하는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데도 뭐 히토리가 많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굴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사실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죠. 근데 LFP라는 건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기차라는 게 우리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기차라는 거는 친환경 자동차죠. 이게 왜 성장이 시작됐냐면,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바이든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차보다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서비스, 뭐 친환경 시스템 이런 거에서 좀 밀어붙이면서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도 만들면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많이 우리 서포트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어떤 석유 수출 기업들,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데도 뭐 카본 캡처 기술,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막 오히려 막 화석 연료를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걸 하면서 친환경 느낌으로 가려고 노력도 되게 많이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는 이 배터리 자체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죠. 근데 배터리라는 게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배터리를 써왔지만 딱 하나입니다. 뭔가 재활용, 리차지. 예전에 기억나세요? 이 충전식 이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배터리 한번 쓰고 버렸거든요. 배터리 쓰고 버리고, 배터리 쓰고 버리고. 그래서 그걸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뭐 다시 뭐 재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재충전해서 쓰는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를 사용하다 보니까 개발된 게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배터리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전기차 배터리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LFP는 제가 이게 몰라. 전 뭐 삼원계 회사 모르겠고 뭐 LFP 모르겠고 다 몰라. 아빠 뭐 중국에서 무슨 핵융합 무슨 배터리도 있다면서요? 뭐 핵융합으로 배터리를 개발해가지고 평생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뭐 진짜 할 말 하 아닌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논 외로 놔두고. 자, 그러면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이 베이스를 놓고 봤을 때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친환경이라는 이 모토에 LFP가 맞냐라는 거죠. 물론 LFP도 뭐 시간이 지나면 재활용에 대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막 하겠죠? 근데 그것도 나와 봐야 나오는 거지. 물론 LFP도 옛날보다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게 뭐 재활용 쪽 발전보다는 중국은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사용을 오래 하고 그죠? 겨울에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죠. 다 퍼졌죠. 이번에 LFP 들어간 테슬라의 전기차 다 퍼졌죠. 자,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LFP를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아니 전기차가 왜 나왔는데 친환경 때문에 나왔는데 근데 친환경 때문에 나온 전기차에다 LFP를 넣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재활용이 안 되는 배터리를 넣는다고? 아무리 니들이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고 가격 경쟁을 해가지고 전기차의 한 원 금액이 한 40% 정도 되는 배터리 금액을 낮추고 싶어서 그렇게 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필 여기에 중국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LFP라는 게 나오게 된 거죠. LFP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LFP라는 거는 원래 2010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을 했고 그때쯤에 삼성 SDI도 만들었어요. LFP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걸 상용화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장성이 없다 생각한 거죠. 아니 삼성도 시장성 있는 거는 그냥 탁구 희한하게 냄새 맡아가지고 바로바로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선두기업이죠? 근데 이미 지금보다 뭐 십몇 년 전에 LFP에 대해서 건드렸었는데 그때 막 여러 가지 추론도 했었어요. 했는데 그걸 상품화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시장성이 없다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라이센스를 미국으로부터 사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LFP 배터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기차에 도입을 시켜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저는 과연 LFP가 이 전기차라는 친환경이라는 이 모토에 맞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 단순히 지금 이게 전기차 시장이 돌아가는 게 이게 분위기가 친환경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기름 대신에 전기 쓰는 차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전기차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친환경 자동차잖아요. 근데 과연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맞나? 근데 워낙 중국이 세게 나오니까 테슬라가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떨구기 위해서 LFP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저도.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당분간의 어떤 이 가격 마진율을 포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중국을 좀 겨냥해서 한 거고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LFP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드리면 대략적으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여기서 팩트가 아닌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한번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쓰신 취재 수첩 내용을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얘기해보고 이 기사 우리 김현웅 기자님의 기사까지 같이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잠깐 사라질게요. 보시면 보조급 도입 놓고 부처마다 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 5일날 뭐 계속 이게 뭐 통화해서 걷다 정부했다 뭐 방향을 발표했는데 뭐 이제 했고 뭐 정작 주무부처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정부가 자동차 업계 전기차 가격 인하 금액에 비해서 소비자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물어봤더니 정부 부처에서는 아유 확정된 정책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얘기가 왔는데 환경부도 정해진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박사영 기자님께서 파고 드신 거죠. 그래서 기재부가 발표한 게 많이 추가 보조금이 지급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박사영 기자님께서 이 기사를 쓰신 이유는 그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 의견 들어갑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 오늘 제목에도 제가 이렇게 표시했지만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호구지라는 내용으로 제가 제목을 준비했잖아요. 이걸 왜 했냐면은 지금 보면 이게 우리나라 사실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긴 해. 어쩔 수 없는 입장이긴 한데 일부 보호무역을 국가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는 이 정책들을요 다 해요. 그 전 세계 최고의 시장 경제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합니다. 미국도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를 예전에 트럼프부터 하면서 바이든까지 진행하면서 어쨌든 우리한테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자기들 다 보호하죠. 특히 반도체
바이든 나와서 맨날 뭐라 그래요? 반도체 우리가 개발했는데 우리가 가져와 맨날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삼성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가 중국인데 중국 쪽으로 지들이 막 멱살잡이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도 있겠지만 밖으로 야 우리가 지금 중국을 이렇게 때려잡고 있는데 니들이 중국에다 매출을 준다고? 중국에 반도체 팔지마 기기 팔지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는 거지. ASML도 미치겠고 삼성도 미치겠고 자국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애들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국이랑 지금 그런 멱살잡이가 없었으면은 엔비디아도 실적 더 찍을 거고 삼성도 실적 더 찍을 거고 ASML도 실적 더 찍을 거예요. EUV 노광 팔면서. 근데 지금 이 정치적 노름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지키고 있잖아요. 게다가 또 걔들도 2차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다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게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데 역사 시간에 이런 걸 배웠잖아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외부의 침입을 수천 번, 수백 번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 우리나라는 한 번도 침략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이걸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잖아요. 물론 침략이라는 건 안 좋아요. 안 좋긴 안 좋은데 이게 맨날 얻어 터지기만 하는 게 이게 맞는 말인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똑같잖아요. 다 하는데 걔네들 나라는 다 지금 자기의 자국 사업 지키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하이브리드 밀고 있다가 수소 밀고 있다가 그때 정유선이랑 지금 나가지고 수소 잠깐 스톱 시켜놓고 지금 전기차를 확 전환해가지고 막 러시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물론 저도 이제 한 자동차 회사가 한 국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정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치고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킨 부분인데 예전에 저는 이제 이 쿼터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저는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영화계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세계적 이적이 이제는 막 엄청나죠? 이거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모든 극장의 일부 퍼센티지는 국내 영화로만 이제 개봉을 하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 배우님들이 정말 눈물 나는 진짜 디펜스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스크린 쿼터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아요. 미국도 걔나 지키면 우리나라도 지켜야 돼요. 일단 아니 어떻게 현대차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탑은 현대차잖아요. 현대기아잖아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쌍용차도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지켜야지 일단. 우리나라를 먼저 자국을 보호해서 좀 지켜놓고 나서 여기서 경쟁력을 확 갖춰가지고 요새 제네시스 같은 애들 뭐 디자인 얼마나 잘 나와요. 옛날에 제가 맨날 현대차 보고 뭐라고 했겠냐면은 현대차는 디자이너를 바꿔야 돼. 저건 디자이너를 바꿔야 돼.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봐봐. 걔들 봐봐. 이런 식으로 맨날 우스갯소리 얘기했거든요. 디자이너 바꾸면서 디자인 엄청 잘 나오잖아요. 아무튼 저는 확실히 우리나라 산업은 지켜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켜야 된다 봐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의 몇십 년 동안 미래 먹거리 중에 전 세계에서 1등한 게 몇 개가 있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굳이 1등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긴 해요. 근데 기왕 1등 할 거면은 좀 더 1등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건 어떨까요? 배터리 잘하고 있잖아요. 삼원계, 양극재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보조금도 좀 주고 좀 잘할 수 있게 좀 물론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그 기업이 보조금을 쓸데없는데 안 쓰는지 감시를 해야지. 정부 입장에서 우리 세금이잖아요. 감시를 해야죠. 우리도 주주 입장으로서 와 우리 회사 대박, 우리 회사 무조건 좋아, 우리 회사 뭐 잘 될 거야, 뭐 우리 회사는 뭐 미래 성장 뭐 한도 끝도 없이 성장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그 기업을 사랑하는 분이면 주주총회 가십시오. 만일 작년에 재작년에 주주총회 안 가신 분들은 지금 막 와 내 기업은 진짜 뭐 미래지 뭐 미래의 먹거리지 이렇게 하시면서 주총회만 안 가신 분들은요 반성하십시오. 그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투자는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기업을 비판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신뢰를 줄 만한 곳은 아니에요. 피 같은 돈을 여러분들 투자하신 거잖아요. 계속 감시를 해야 되죠. 물론 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는지 못하는 거 있으면 못하는 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 기업은 그걸 가지고 아 우리가 몰랐던 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치고 수정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우리나라도 진짜 전 세계 정말 탑으로 갈 수 있지. 계속 뭐 감싸고 뭐 안고 내 새끼 이러면 성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전기차
이쪽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주총 다 가십시오. 싹 다 가세요. 적어도 주총을 못 가더라도 전자 의결권 있잖아요. 몇 표 안 돼도 아유 난 몇 주 안 들고 있어요. 10주밖에 없는데 뭐 10주라도 10주가 모여서 100주, 1000주, 만주, 10만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권을 행사를 해야죠. 왜 주권을 행사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업들의 호구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업의 호구가 되면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다 보호무역 하는데 우리나라만 하하하 이러면 안 돼요. 지킬 거 지켜줘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기사를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기사를 쓰셨습니다. 우리 박서영 기자님께서 기사를 쓰시고 바로 오른쪽 어떤 내용이 나왔냐? 협의해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전기차 가격 인하에 대해서 비례해서 소비자에게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2024년도 경제정책 내용에 있긴 있으나 환경부는 현재 시기나 방법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보조금 도입을 놓고 부처마다 딴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사실 기사 내용이죠. 자, 설명 내용. 정부는 올해 전기차 가격 인하에 비례한 구매 보조금 추가 지급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확정했고 지급 수준과 시기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관계부처와 긴밀 협의해서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 크면 보조금 더 준다. 이건 진짜로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진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이건 잘 짚으신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는 전기차라는 건 이제 배터리 이 재활용의 가치가 큰 전기차한테 보조금을 더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 중국은 이상한 게 그냥 그냥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 친환경 이런 부분에 메인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의 주력 업체인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맞죠? 자, 저는 이거 조금 제가 이게 왜 괜찮냐 생각하냐면 일단은 포인트 잘 잡은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그 대상 자체를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 가치, 그러니까 배터리가 재활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보조금을 더 준다. 그게 맞죠? 그게 헛돈 안 쓰는 거지. 중국은 헛돈 쓰는 거 아니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자국산은 무조건 살리려고, 전기차 무조건 살리려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업무 계획 나왔는데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 당연히 3원계가 찍어서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우리는 3원계 배터리 들어간 자동차한테 보조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그죠? 환경부 장관님, 효율 등 친환경을 반영해서 친환경성을 반영해.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포인트예요. 이거는. 자, 작년에는 전기 승합차 보조금의 배터리 효율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전기 수정차 보조금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맞아요. 승합차에도 배터리 효율, 승용차에도 효율.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시 LFP 배터리는 보조금을 좀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LFP 구조가 NMC 3원계죠. 3원계 배터리보다 안정적이어서 사용 후에 리튬 등을 분리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다. 이게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많이 안 들어가니까. 네, 오케이. 그럼 뭐 넘어가도록 하고. 하지만 배터리 리터당 전력량으로 측정되는 배터리 효율도 일반적으로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위에 있다. 한참 위에 있죠. 자, 중국 업체는 LFP, 국내 업체는 NCM 배터리에 주력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로 재활용 가치와 효율을 반영했다는 방침은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견제로 풀이될 여지가 크다. 이거는 그렇게 풀이되겠죠. 자, 그리고 1회 충전 시 뭐 이건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보조금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쨌든 이거 포인트 되게 잘 잡은 정책이라 보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깡패 짓에 맞춰줘야 돼요? 외교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 얘기하면 돼요. 친환경 이 전기차라는 게 왜 왔는지 니들하면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외교적으로 뭐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공해도 심하고 뭐 미세먼지 날라오고, 미세먼지도 걔네들이네? 그러고 보니까 미세먼지 날라오고 공해도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받아서 미국이 밀어붙이고 테슬라가 뜨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쨌든 다른 것보다 니들 경쟁하고 싸우는 거 모르겠고 그냥 정말 우리는 그 본론에 집중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보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네, 안 볼 겁니다. 지금 기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볼 거라 보고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가 다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뭐 제가 출연한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당장 우리가 이제 원하고 있는, 시장이 원하고 있고 이렇게 짚어야 되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벤츠 있잖아요. 최근에 독일차가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차가 좀 쫓기는 느낌이 강해요. 이거는 조만간 뭔 일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쫓겨요 지금. 왜냐면 이제 이번에 좀 털렸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폭스바겐이 이제 그때 그 전기차를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전기차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는 중국차가 뽑히는데 로고는 폭스바겐을 달고 나간대요.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은 물론 폭스바겐은 옛날부터 중국에 진출했었습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예전에 중국이 되게 못 살던 시절부터 폭스바겐은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그때 다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그래서 쟤들은 가가지고 뭐 중국 사람들 못 사는데 차나 타겠냐 이런 시절부터 가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 전략이 먹혀가지고 지금 좀 많이 떴죠. 근데 이번 사실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니들 기술 없구나. 독일차는 내연기관의 강자이긴 하지만 니들 전기차 물론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니들 확실히 기술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얘들은 또 시장 점유율에서 또 싸워야 되니까 또 이제 LFP 같은 애들 또 넣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희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들 그냥 무덤 파는 거니까 혹시나 나중에 뭐 그런 기사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독일차는 그냥 컨셉을 잃었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과 친환경 시장은 그냥 후발주자로 따라가다가 이제 좀 컨셉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차가 선택한 뭐 어떤 배터리 이렇게 LFP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잖아요.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세요. 그냥 걔네들은 생존 방향이니까 살포시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 내만 한번 좀 지켜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의견을 좀 가감 없이 올려드릴 테니까 또 다음 영상 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조금 느긋하게 확실히 돌아섰구나 라는 게 느껴질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 하시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도 뭐 신용, 미수 절대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금 가지고 투자하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일단 좀 지켜보시죠. 제가 중간중간에 의견 많이 남겨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